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3월 말에 집중되었던 주주총회 일자가 아닌 2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분산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주식시장에는 종목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상장 폐지라는 심각한 상황이 이 시즌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위 살생부라는 리스트가 증권가에 그리고 증권 관련 뉴스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즈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해서 증시 토크를 칼럼을 적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주총회 시즌이 찾아오면 살생부의 공포도 다가온다. 살생부 하니까 괜히 무섭죠? 예, 말 그대로입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했던 종목이 상장 폐지되게 되면은 그처럼 공포스러운 것이 없지요. 자, 봄이 되게 되면요. 주주총회 시즌이 되게 되고 그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는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감사법인들이 회계를 감사하는 그 회계사분들이 적정하다라는 그 의견을 지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계적인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 말쯤에 주총이 집중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월 말에 살생부가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요, 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섀도우 보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섀도우 보팅이 작년 말로 해서 그 폐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주주분들 중에 보면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표가 죽은 표, 사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섀도우 보팅을 신청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찬성 반대한 비율을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비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요.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게 된 시점으로 해가지고 2017년 말에 폐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그렇다면은 이 섀도우 베팅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전에는 그냥 특정 일자에 기업들이 다 그냥 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부터 문제는 주주총회를 하려면 정족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날짜에 모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죠.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일자를 좀 분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살생부 리스트가 3월 말에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2월부터 해서 수시로 살생부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수시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한 기업을 투자한 투자자라면은 이제는 뭐 예년에는 3월 말쯤부터 좀 조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상에 올려놓은 이제 그림은요.
의견 거절을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의 문구를 제가 일부 캡처를 한 겁니다. 뭐 회사마다 회계감사법인마다 틀리겠지만 내용만 보면 딱 나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뭐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등 뭐 여러 가지가 감사 범위 제한을 받았다. 이거는 그 회사에서 회계감사법인에다가 이제 자료를 주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니 감사해 주세요라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뭐 회계감사법인은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봐야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근데 회사가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거 꼭 보여줘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부실 잡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상장 폐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감사 의견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 소위 얘기해서 부실 잡주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부실한 기업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투자 성향이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주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성격이 있지만 또 반등할 때는 또 생각외로 크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 인생 한방 아니겠냐 하면서 이런 부실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상장 폐지로 가서 모든 투자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수익은 영속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자 비중이 뭐 한 종목 투자하는 투자자는 한 40% 전체 투자자에, 그리고 두 종목, 세 종목, 요 정도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60 내지 70%에 이르기 때문에 뭐 한 종목, 내 보유한 종목이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절대적인 투자 손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상장 폐지 기준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하면요.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 혹은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가는 이미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들이 발견되면서 적립매매 때 주가가 휴지 조각으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건들이요, 주총 시즌인 이즈음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3월에, 작년까지는 3월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2월부터 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불미스러운 상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려왔습니다. 저의 세미나, 그리고 저의 책,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시간을 이기는 주식투자 불변의 법칙. 여기, 예, 제 테이블 옆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주식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도 강조 드렸습니다만,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미스러운 상황은 우리가 투자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년 연속 적자인 회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회사가 2년 이상 적자 되면요, 내부적으로 이게 보수적 회계가 아니고 융통성 있는 회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식 회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분식 회계가 되면 당연히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이나 부정적 의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년 내에 자본 잠식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 잠식을 한 번 거치게 되면요, 한 번에 뭐 몇 년 만에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종목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 왜 200%냐? 과거에 IMF 사태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도산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대우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1000% 가까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99년 말에 당시 정부에서는 대기업들하고 그리고 상장사 대부분의 대상으로 해서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맞춰라. 그걸 좀 이제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사들은 부채 비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현재는 대기업들의 경우 평균 부채 비율이 한 100% 초반 정도로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인데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갔다 한다면은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좀 돈을 빌려주기가 좀 깨름직하겠죠. 예,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부채 비율 200%인 것입니다. 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업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글 말미입니다. 뭐 여기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이제 보면은 킨들하고 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이제 상장 폐지 리스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감사 의견 거절이나 뭐 자본 전액 잠식 등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의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왜 뭐 3월이라고 해놓고는 왜 4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미 그 이전에 벌써 3월 달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그때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심각한 상황에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게 이제는 3월이 아닌 2, 3월부터 살생부가 돌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과거 필자에 저의 가까운 지인이 8년 전에 심각한 상장 폐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에서는 내 땡땡땡땡 사태라고 적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2010년 3월에 상장 폐지 사태입니다. 3월 말에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됐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바로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수순을 수개월 뒤에 밟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지인은 엄청난 투자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자, 이제 주총 시즌이 시작됩니다. 뭐 이때만 되면은 저는 그 가까운 제 필자의 지인, 저의 지인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제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그리고 제 증시 토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런 경험 절대 경험하지 마시기를 기원드리고 바라면서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도 증시 토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